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규환의 흔적의 역사 190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큰일 이제 일단 할 텐데 월드컵이 남았죠. 네. 어느 날 보니까 월드컵이 시작됐더라고요. 다른 큰일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전력이 좀 우리나라가 좀 전력이 좀 좋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처져 있어갖고 그래도 좀 아무래도 좀 기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은 둥글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대 없이 그냥 봤다가 뭐 잘하면 그만이고 못해도 그냥 남의 나라 경기 제대로 잘 보면 되죠. 뭐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어쨌든 최근에 그 흥미로운 발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마영 기자는 혹시 무령왕릉 발굴 이야기 알죠? 예, 해방 이후 최고의 발굴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1971년에 발굴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요 하고 이제 이름이 뭐 나왔거나 명문이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예쁜 금관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최초 뭐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요 그 문영왕릉은 정말로 삼박자를 다 갖춘 그야말로 고고학사의 길이 빛날 유적 발굴이었죠. 그런 유적이 또 발굴됐어요? 그랬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났겠죠. 아무리 이 남북 관계가 있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사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랬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죠. 뭐 일제 강점기 때 발굴했던 고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공주 쪽인데요. 그러니까 웅진백제죠. 그 교촌리 2호분과 3호분이라는 건데 최근에 공주대 박물관 조사단에서 이제 다시 발굴했습니다. 그 유물은 안 나왔는데요. 무덤의 구조를 보니까 그 문영왕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에 왕릉급 무덤이다라는 그 해석이 나왔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쭉 보면 그 하나 이제 이게 연결되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 일제 시대 때 발굴했던 그 인물이 하나 일본인인데 화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데 혹시 그 가로베 지온이라는 그런 그 일본 사람 들어봤나요? 아니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죠. 금시초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는 요 가로베 지온이라는 일본인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일제 강점기 때 한국에서 한 약 20년 정도 살았는데 1970년까지 이제 살았습니다. 그 일본에서 살았죠. 해방 후에 갔으니까. 그 한국에서는 아마도 80대 20 정도의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긍정평가의 경우는 뭐냐면 백제 문화연구의 대표 전문가고 좀 훈련은 부족했지만 문헌사, 고고학, 미술사 뭐 이런 그 다양한 자료를 넘나들고 총합적으로 접근했던 그런 향토사가 면모를 과시했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평가는 아주 나쁜 놈이었다. 송산이 6호분을 완전히 파먹은 놈이었다. 그다음에 뭐 영원히 잊지 못할 악질 도굴꾼이요 유물 약탈자였다. 일본인 사회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자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긍정평가가 80이에요? 20이에요? 긍정평가가 20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80, 제가 일단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지 가르베 지온이라는 사람이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극단적인 평가예요? 가루베 지온이라는 사람은 고고학자예요? 예,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고고학 훈련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 와세다 대학에서 그 국어를 전공을 했거든요. 국어라는 건 일본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식민지 조선에 와서 처음에는 평양에 있는 숭실전문대, 지금의 뭐 숭실대죠. 거기 교편을 잡고 있다가 약 2년 정도 있다가 공주로 내려왔어요. 그럼 고고학자가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국에 온 거예요? 뭐 비전문가인데 뭐 자기는 뭐 평소에 낭랑 그다음에 고구려 뭐 이런 데 관심이 남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낭랑 고구려 유적은 너무 유명했었거든요. 그 비전문가로서는 그 취미생활 뭐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넘사벽이었습니다. 뭐 그 동네 사람하고도 뭔가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싸웠기도 하고 뭐 아주 어떻게 보면 트러블 메이커 같은 느낌 뭐 이랬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쫓기듯 공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온 거네요. 거의 타의반으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하긴 하지만 말은 뭐 공주에서 오라 그래서 자기가 갔다 그러지만 흔쾌히 온 건 아니라 그러고 회고담을 보면 마치 유배를 온 것 같다고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1927년 1월에 그 부인, 그러니까 천은 막 태어난 장녀를 넣고 그 영하 20대 엄동설 안에 너덜너덜한 버스에 흔들리면서 조선의 대도시인 평양에서 쫓겨나서
섬으로 유배되듯이 왔다. 정말로 비참했다. 마침내 공주에 닿았는데 이것이 과연 백제의 구도, 그 백제의 도읍인 웅진성이란가 하면서 이제 낙담했다. 뭐 이런 그 촌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왔으니까 적응하기도 어려웠겠어요. 사실은 그 이 숭실대 전문대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로 온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로 온 거잖아요. 공주 고보로 이제 부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담당 과목도 역사가 아니라 이제 국어, 그러니까 일본어였거든요. 역시 고고학이 아니었죠. 근데 사실은 평양 쪽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낭랑 고분 발굴에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일본이. 네. 그래서 일본 관학자들이 다 이제 거기 이미 꽉 차 있고 영향력이 있어갖고 끼어들 틈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공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 관심이 덜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전문가였던 가로배로서는 공주가 신천지나 다름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여나 공주 이런 데는 이제 백제의 도읍인데 이런 때는 일제의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 틈새를 가로배가 비집고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공주는 가로배에게는 뭐 블루오션 같은 거였겠어요? 예,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 일제가 낭랑하고 가야, 그러니까 그분의 그 발굴이 혈안이 돼 있었나? 그건 결국은 뭐 늘 얘기지만 그 한사군이 그렇죠. 그 북쪽을 뭐 빼앗고 있었고, 그다음에 가야 쪽을 이제 임나 1본부가 이제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너네들은 영원히 그 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타율론, 그렇죠. 뭐 타율성, 정체성 이런 걸 이제 강조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주 쪽의 백제 유적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배도 신났죠. 그래서 뭐 도착한 지 한 달도 안 돼 갖고 뭐 송산이 1에서 4호분 이미 이제 도굴로 좀 노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거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교촌, 그다음에 웅진, 금악 이런 데 이제 공주 시내, 그다음에 뭐 주미산이라든가 얼성산이라든 그 어떤 주변의 지역 샅샅이 누비고 다닌 거죠. 얼마나 설치고 다닌 거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자랑을 하죠. 1927년에서 32년 사이에 그 내가 그러니까 가로배 자기가 실견한 실제로 보고 이렇게 뭐 했던 백제 고분이 한 1000기 정도 이른다. 그 가운데서 송산리 고분을 비롯해서 중요 자료 100여 기, 182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측으로 조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천정의 구조, 그러니까 고분에도 이제 천정 구조나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천정 구조에 주목을 해서 분류했던 그 백제 고분이 무려 738기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측 조사했다는 게 182기인데 연도별로 보면은 그 1931년에서 2년 사이, 3년 사이, 4년 사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중돼 있거든요. 아니 5년 사이에 1000개를 조사했다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 사실은 자기가 허풍을 떨면서 자랑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보면 참 한심한 거죠. 비웃었겠죠. 그래서 조선총독부의 그 전문 학자들조차도 저거는 정말 만약 그랬다 그러면 연구 목적에 미명 아래서 저지른 유례없는 사굴 행위다. 개인적인 발굴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총독부 그 촉탁이었거든요. 전문가죠. 그러니까 아리미스 교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5년간 738기라 그러면 1년에 한 150기 정도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학술적인 조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다. 이게 정말 마구잡이고 아마추어 같다. 아마추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얼마나 날림이었겠느냐라고 꼬집고 있죠. 그러게요. 전문 고고학자라도 할 수 없는 조사 같은데 아마추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적과 유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다 작살이 났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가로배가 확인했다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꼽자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유적인데요. 그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그려진 벽돌분인데 송산리 6호분이라는 그런 그 고분이 하나 있습니다. 송산리 6호분은 좀 많이 들어본 유명한 고분 같은데 무령왕릉하고 다르죠. 그렇죠. 이게 봉주에 가보면은 이 송산리 고분군이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근데 보면 문영왕릉하고 송산리 6호분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문영왕릉인지 뭐 이렇게 몰랐죠. 당시에 이제 다만 송산리 쪽에 뭔가 고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 뭐 도굴이 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가로배도 1931년에 이미 이 6호분 인근을 좀 배회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백제 문양령이라는데 문양이 들어있는 벽돌이거든요.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거. 그것들 이제 많이 이제 흩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뭔가 이제 냄새를 맡은 거겠네요. 그렇죠. 냄새를 맡고 이제 계속 주변을 이제 배회를 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조선인 농부 몇 명이
무덤길 부근에 있는 나중에 보니까 무덤길이었죠. 예. 막 도굴하고 있는 걸 목격을 했죠. 그거를 이제 가로배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 사실을 공주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자기가 수습했던 그런 벽돌 몇 점을 총독부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총독부에서 와서 조사를 했어요? 뭐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가로배 주장대로 하면 그해 가을에 1931년 가을에 총독부가 고이즈미 아키오라는 전문가를 파견을 했는데 폭우가 내려갔고 더 이상의 조사는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총독부 차원의 정식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년 남짓 지나갔어요. 그리고 1년 정도 뒤에 1932년 10월 26일 날에 요 송산리 고분군에서 이제 그 유람도 그러니까 유람을 도로한다는 건 이제 네. 관광도로죠. 예.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펼쳐졌는데 이때 가로배가 또 이상한 유구를 찾았죠. 물이 흘러내리는 이제 배수구를 찾았는데 그 배수구 사진을 보면 이제 블로그나 기사에 보면 네. 배수구 사진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벽돌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벽돌을 쫓아가다 보면 뭔가 고분이 있을 거다. 그리고 벽돌로 이제 이어졌으니까 결국 벽돌 무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가로배가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됐겠죠. 빨리 발굴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겠죠. 그렇죠. 이제 배수구를 따라가면 뭐 벽돌 고분이 나올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때도 이제 총독부 차원의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그 총독 원래는 도굴 최초 인지한 게 아까 얘기 193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 배수구 입구를 확인한 게 32년 10월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정식 발굴을 나서지 않은 의문이 뭐 좀 들기도 하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일제 주된 관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랑과 가야고분이었다 그랬잖아요. 낙랑과 가야고분이었으니까 백제 네. 쪽은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밀리지 않았을까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로배로서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고분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다는 걸 본인이 이제 좀 알았겠죠. 그럼 거기서는 뭐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알았을 건데 구조, 내용물이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안달복달을 했겠죠. 네, 그러게요.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사고를 치죠. 그러니까 그 8개월 후죠. 그러니까 1932년 10월 26일 날 곧 이제 어떤 배수구를 확인을 하고 총독부에서 내려오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8개월 후쯤에 무단 시구를 자행하게 되거든요. 원래 이 기록은 이렇게 나오죠. 공주군 보승회의 의뢰를 받아서 6호분의 시험 발굴을 시작했다. 그래서 8월 1일 오후에 그런 쭉 이제 그 배수구를 따라서 쫓아가서 네. 그런 연도, 그러니까 무덤길 앞부 상들에 도달을 하고 천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아래로 파내려가니까 이게 중요한 게 나온 거죠. 조선시대 말기에 백자 도기 파편이 나온 거죠. 그건 뭐냐면 도굴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조선시대 때 나왔으니까. 네. 훗날 게 나왔으니까는. 그래서 이게 도굴이 되었구나라고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연도, 그 무덤길 천정 일부가 이렇게 파괴가 됐다는 거여서 이게 뭐 그렇게 머지않은 과거에 도굴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기록을 자기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도굴된 무덤이어가지고 네. 실망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뭐 실망을 했든 말았든 간에 이 가로배의 발굴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고분은 사적으로 어떻게 발굴할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조선 총독부령으로 제정된 그런 조선의 보물 고적 보존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 발굴이나 이런 것들 유적을 굉장히 보호를 했는데 보존 규칙 3조를 보면 고적 및 유물을 발견하는 자는 멋대로 그 현상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3일 이내에 지역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가로배는 무엇부터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주군 보승회라는 단체가 개인인 그 비전문가이면서 개인인 가로배한테 발굴을 의뢰했다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요. 왜냐하면 공주군 보승이라는 게 그 지역의 관변단체 중에 하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데인데 그 어떻게 사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라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굴이 좀 문제가 돼갖고 반드시 발굴 조사가 필요했다 그러면 당연히 조선 총독부 조사단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로배의 발굴은 사사로운 발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잘못도 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규칙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현상을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굴할 때는 그대로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가로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달려온 사람이 이제 조선 총독부 촉탁인데 아까 얘기했던 고이즈미 아키오인데 나중에 이런 그 글을 하나 씁니다. 뭐냐면 참담한 도굴분이라는 제 회고담을 쓰는데 자기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가로배가 판 6호분의 무덤방 내부의 상황이 정말 그 도굴품이라고 했지만 내부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유물이라고는 토기 조각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발자국만 어지러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뭐 벽돌도 거의 벗겨져 있었고 벽돌상도 막 뜯겨져 있었고 그랬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아니 내부가 깨끗하게 청소됐다고요? 전문가가 보기에는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현장을 보더라도 살인 사건이나 뭐가 그렇죠. 났을 때도 네. 무조건 현장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유적과 유구 그다음에 유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진도 찍고 모든 게 실측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수사로 보면 초동 수사를 잘못한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고이즈미가 가로배한테 이제 추궁을 한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유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가로배가 원래부터 이렇게 깨끗이 치워져 있는 상태였고 독을 완전히 됐으니까 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딱 잡았다는 거죠. 좀 수상한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죠. 그 사실은 나중에 봐도 이게 거짓말이었거든요. 가로배 본인이 나중에 털어놓죠. 네. 6호분 안에 그래도 상당수의 유물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무덤 안에는 상상 이상으로 완전히 보존되어서 벽화, 불감, 관대 등이 있었고 도굴된 것에 비해서는 유물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어서 그 기쁨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수습한 유물, 자기가 수습했던 유물을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죠. 중요한 유물은 많이 없어졌지만 호박의 구분옥 1개, 그다음에 둥근옥이 80여 개, 순금제 귀걸이, 허리띠 장식, 큰 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네. 금동제 영락 이제 이 장식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빈약했던 웅진백제 시절의 그 유물 중에서는 되게 확실하고도 빛나는 유물이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랑을 또 나중에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래도 유물을 슬쩍 한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로배 행적이 볼수록 의심스럽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로배가 죽기 전인데 1년 전인데 1969년 2월에 요 송산 6호분 사진, 실측도 이런 것들을 공주 고보 시절에 제자한테 보내요. 예. 공주 고보의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자료를 검토했던 당시에 정재훈 문화재관리국장이 이상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1년 번호를 계속 찍어놓은 사진을 보냈는데 네. 거기 보면 10번이 누락돼 있었다는 거예요. 10번 사진이 뭐였을까요? 그게 이제 그 6호분의 바닥, 그러니까 무슨 무덤방의 유물 노출 상태를 찍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럼 정말로 출토 유물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건가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사롭게 이제 발굴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발굴이죠. 예. 그것도 모자라서 총독부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무덤 안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유물 한 점도 없었다라고 거짓 대답한 거. 이것조차가 용서받을 수 없는 도굴 및 훼손 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고이즈미가 정말로 무덤방의 구조물, 관대나 벽돌상을 훼손한 장본인은 가로배가 아닐까라고 이제 지칭을 한 거거든요. 조선 총독부 관리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원래는 가로배를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호해요. 사실은 이거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기록들을 보면 그 고이즈미라는 사람하고 이제 현장에 같이 내려왔던 총독부 조사단의 그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장인데 후지타 료사쿠라는 사람이 가로배를 질책을 하죠. 간접적으로 질책을 하는데 뭐냐면 이 그거를 이제 고이즈미가 씁니다. 그러면서 네. 뭐라고 쓰냐면 저 온후하고 관대한 후지타 위원이라는 사람의 질책은 현지 관계 유력자를 향한 게 아니었다. 현지 관계 유력자라는 게 뭐 경찰서장이라든가 네. 아니면 군수라든가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들 중에는 그 중에는 아무런 내색 없이 설명진에 참가하고 있는 특정 인물, 그 특정 인물이 가로배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지타 위원이 질책은 그 가로배를 향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후지타가 경찰서장이라든가 군면장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앞으로 다시는 도굴분이라도 법에 따라서 절대 개인이 발굴하도록 하면 안 되고 그 법규에 따라서 엄중히 단속해야 된다라고 막 질책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사실상 가로배를 욕한 거네요. 그렇죠. 가로배를 겨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엄포를 놓은 건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총독부의 문화재 관련 법규를 상습적으로 이제 무시를 했던 그런 가로배를 향한 경고가 아닐까 뭐 이런 거죠. 나중에라도 가로배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게 있어요? 속 시원히 대답을 안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네. 이게 근데 하여튼 이상한 거는 가로배가 이제 고이즈미한테는
유물에 없었다, 깨끗했다라고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저서에서는 유물의 일부가 있었다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뭐 여하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 자취정을 언급을 안 하니까 의심받아 마땅한 행적이라고 봐야죠. 왜 그랬을까요? 뭔가 더 구린 구석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합리적인 의심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루배가 네. 송산 6호분의 무덤방에 언제 들어가는 것인가. 1931년에 뭐 자기가 냄새를 맡고 거기 배회를 하고 그다음에 현지 농민이 뭐 이렇게 도굴하는 걸 보고 신고하고 뭐 이런 뭐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1년 뒤에 뭐 배수구 입구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10개월 만에 다시 뭐 무덤방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뭐 가루배가 언제 무덤방에 들어갔는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언급 말고는 입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루배가 공주에 온 직후부터 뭔가 눈독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그 1931년에 뭐 이렇게 배회를 했을 때 농부가 도굴 했을 때 그다음에 그 1년 뒤에 배수구를 확인했을 때 이때 과연 본인이 혹시 도굴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예전에 도굴된 것처럼 꾸미려고 다시 뭐 원상태로 이렇게 뭐 복구하고 다시 뭐 발굴한 것처럼 꾸민 거 아닌가. 위장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럼 이미 가루배가 조사하기 전에 도굴됐다고 주장했던 6호분의 원래 도굴범이 바로 가루배 자신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별의별 소문이 그 당시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루배가 6호분을 도굴하기 전에 먼저 개를 집어넣어서 냄새를 맡고 뭐 그게 뭐가 거기 뭐 무슨 뭐 이렇게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무덤방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꽉 차갖고 무슨 가스나 독가스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러거든요. 이렇게 개를 먼저 집어넣었다는 둥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현지를 취재를 해보니까 당시에 가루배가 한 30안팎이었다는데 중학교 교사의 탈을 쓴 천하의 고연놈이었다라는 증언도 있고 그 당시에 저게 가루배 수상해 가루배 자식 저거 정말 이번에 한 20만 원 정도 챙겼을 거야. 2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는 거죠. 뭐 완전히 도굴범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주의 뭐 이렇게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저놈 이상한 놈이다라고 이제 그 이 설왕설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로배가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수레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고를 하는 거 보면 당시 공주 지역에서 자행됐던 도굴 행위를 굉장히 개탄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고분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그 당시에 상당한 가격으로 팔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번번이 도구를 자행을 했고 그래서 이 귀중한 백제 고분을 비롯한 분묘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정말 유감이다. 이게 나중에 보면 몇 년 뒤에 보면 공주 지방에 고분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한다. 이런 식의 어떤 글을 또 썼어요. 뭐가 진실이에요? 가증스러운 내로남불이라고 봐요. 요즘 잘 쓰는 표현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배가 한 1000기 정도의 고분을 실견했다 그러고 그중에 한 738기의 고분 유형을 분류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182개는 실칙 조사까지 했다는 건데 실칙이라는 건 보고서 이게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추어 발굴자 탐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제 고분이 마구 폐화쳐진 건데 이 과정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상당수의 유물을 챙겨갔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유물을 이 가로배가 공주고보를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대전의 대동여고 아니 대전여고인데 거기 교감이 되고 그다음에 1943년에는 강경여중 교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걷어들였던 그런 유물들을 계속 싣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문자 그대로 착복이네요. 그렇죠. 개인 착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모은 유물은 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가로배가 뭐라 했냐면 이 해방 이후에 대부분은 한국에서 철수할 때 그대로 남겨두고 왔다라고 하고 어떤 또 그건 대부분이라는 거는 일부 가져갔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어떤 증언을 해서는 보면 자기가 알몸으로 왔다라고 또 증언을 하고 막 그리고 왔다 갔다 들쭉날쭉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물이 결국을 얼마나 또 있었는지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질 않았어요. 너무 수상한 인물인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그 얘기들이 있었죠. 증언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이 안 밝혀지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마지막 부임지가 아까 얘기했던 강경이었는데 트럭 한 대분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유물들을 몽땅 싣고 도망을 대구로 갔다. 그러면서 대구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그때 유물 약탈자가 있었는데 오구라라고 있어요. 오구라. 오구라 다케노스케라고 있는데
그자하고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오구라 있잖아요. 컬렉션. 예. 그자하고 합류를 한 다음에 일본으로 이 유물들을 밀반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정말 천인공노할 짓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국립박물관의 어떤 공주 분관장으로 취임했던 유시종이라는 당시 관장이 있어서 그 미군정청 그다음에 카터 중령이라는 사람을 앞세워갖고 강경여중을 뒤졌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교직원들이 해방 직후에 가로배가 트럭을 대절해서 부산으로 유물들을 싣고 도망쳤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럼 한 트럭분의 유물은 대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가로배 딸인데 야마가와 지츠코라는 그 딸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KBS 취재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자기가 아버지가 그 한 트럭분을 뭐 이렇게 해갖고 대전의 전기회사 창고로 옮겼는데 그리고 일부는 강경에 아는 사람 지인한테 맡겨놓은 것도 있었다. 근데 이 나중에 이제 뭐 가로배가 1968년에 공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경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물건은 인민군이 약탈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고 전기회사로 갔던 대전에 갔다는 유물도 확인되지 않았고 그런 거죠.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한 건 그거죠. 상당수의 백제 유물은 일본으로 반출한 것이 분명한 이 사실이다. 그 왜냐하면 그 아마도 해방 직후에 한 트럭분을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그 전부터 이미 1930년대 초부터 차례차례 분산해 갖고 반출한 것이 틀림없거든요. 증거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가로배가 사실은 자기가 이제 증거를 남겨놨어요. 스스로. 자기 소장품에 보면 가로배 소장품이라는 딱지를 이렇게 붙여놔요. 거기 소장품 딱지에 뭐라 그러냐면 번호, 품명, 발굴지, 시일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족쇄가 된 거죠. 그럼 뭐라 그러냐면 1932년에 도쿄 제실박물관, 그러니까 현 국립 도쿄박물관이거든요. 거기 18점의 유물을 일걸로 팔아넘깁니다. 그러면서 또 이 공주에서 발견된 석축 3건 뭐 이런 것도 기증까지 해요. 그러니까 팔아넘긴 유물 보면 공주 발견품이 토기병 뭐 이렇게 갖고 한 6점이 이르는데 그 유물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언제 발굴했고 어디서 했고 뭐 이럴 거에 나오는데 품명은 백제토기, 발굴지는 공주부군. 언제냐? 소화 6년, 그러니까 1931년 10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블로그 기사에 실린 사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톡이나 그릇 밑바닥에 정말 공주에서 언제 출토됐고 이 유물들이 가로배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적은 종이 딱지가 붙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배가 이 논문을 이렇게 백제 토기하고 이렇게 팔아넘긴 금지 귀걸이가 있는데 거기 논문을 쓰면서 1930년 소화 5년에 공주 주미리 5호분에서 옥장과 함께 출토된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요 논문이 또 언제 썼냐면 1934년에 썼거든요. 그럼 가로배는 이미 1930년대 초부터 야금야금 소장 유물을 일본으로 반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쿄 제실박물관뿐만이 아니고 가로배 모교가 아까 얘기했던 와세다대거든요. 거기에 무슨 기념관이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도 백제 유물이 자기가 기증한 게 있어요. 어떤 유물들이에요? 우리가 단경소라고 하는데 목 짧은 작은 항아리라는 거죠. 쉬운 말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1932년 8월에 공주 지역 고분을 무단 발굴할 때 수습했던 토기다. 토기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소화 7년, 그러니까 1932년 8월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작은 항아리, 소호에는 그 소화 5년, 1930년 5월 이런 딱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발 달릴 잔, 이게 이제 삼족배라고 하는데 거기는 1931년이라는 글이 적혀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네요. 1930년에서 33년 가로배가 백제영령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 같은 곳을 해집고 다닐 때 도굴했거나 수집한 유물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유물을 뭐 자기 모교한테 자랑스럽게 기증한 거잖아요. 남의 땅에서 수집하고 도굴한 물건을 가지고 멋대로 반출을 하고 팔아넘기고 또 기분까지 냈잖아요. 뭐 자기 모교에 기증해버리고 이런 거죠. 아까 도굴꾼이자 약탈자라고 하셨는데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확실한 거죠. 그 무슨 이렇게 뭐 개전해정이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가로배가 요 공주 지역에서의 무단 발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백제 전문가로 거듭납니다. 어떻게 원래 고등학교 일본어 교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랬던 가로배가 738이나 뭐 1000기 정도에 달하는 백제 유적을 조사를 한 경력 이걸 유감없이 활용을 해갖고 패망 후인이죠. 그러니까 1947년부터 일본대, 니혼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동양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임명이 돼갖고
1970년 죽을 때까지 백제통으로 행세를 하게 되죠. 근데 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당시에는 도굴꾼이 들끓어서 가로배가 아니더라도 백제고분 상당수가 없어져 버렸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뭐 그렇지 않아도 가로배가 내가 조사한 고분 중에 대다수는 도굴분이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죠. 그 말은 내가 아니었다면 그나마 조사조차 못했을 테니 고마운 줄 알라 뭐 이런 소리로 들리네요. 궤변이죠. 사실 그 일제강점기에 지난번에도 잠깐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도굴을 부추긴 자들이 사실 일본인이거든요. 그 원래 그 아까 고이즈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차도 일본인들이 이 굉장히 장애했던 그런 무자비한 도굴을 비판을 했는데 원래 조선 민족은 그 죽은 다음에 모욕을 당하는 행위를 굉장히 꺼리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정말 무식자가 아니면 남의 무덤을 파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선의 고분들은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인들은 무덤을 파지 않는다. 조상을 끔찍이 여기는 조선인들이 왜 무덤을 파겠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남았던 조선의 고분들을 마구 파헤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분 도굴의 참상은 1910년 병합 이후에 전후부터 내지인들, 일본인들이 조선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고 그래서 뭐 금따기 운다든지 일확천금을 꿈꾸고 뭐 이런 식으로 금광이라도 된양 그렇게 파고들었다라는 게 일본 사람의 그런 그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932년에 아까 얘기했던 고이즈미가 잡지에 기고한 내용이거든요. 1932년이면 가로배가 공주 일대를 마구 파헤치고 다닐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이즈미가 그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뭐 가로배 같이 이렇게 도굴범을 비판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상한 거는 뭐냐면 한국 학계 일각에서 가로배를 두고 약간 이제 뭐 이 만용과 과욕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만용과 과욕은 좀 너그러운 표현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추어가 활기를 쳤으니까 만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욕심이 지나쳤으니까 과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이제 후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문 훈련가도 아니면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천기나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을 비롯해서 상당수 고분을 무단 발굴하고 도굴하고 이거는 범죄 행위죠. 그리고 발굴 후에 현장 부전도 안 했고 학술 보고서도 제대로 내지 않았고 그리고 마음껏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멋대로 보관을 하고 무단으로 반출을 하고 또 그 유물의 행방에 대해서도 또 평생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그랬잖아요. 뭐 가로배가 가져간 유물 중에 중요한 유물은 뭐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잘한 유물만 가져갔다? 뭐 근데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가로배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자잘한 유물이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가로배가 요 자료를 토대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 그런 공주 지역을 막 방문을 해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공주 고보 교사로서 했던 추억을 되살리고 제자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공주 지역을 방문한 유력 인사가 되고 그다음에 저명 인사를 또 일본에서 오는 사람을 안내하는 그런 학자로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로배는 정말 나쁜 인간, 나쁜 놈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아마추어 그리고 아마추면서 고고학자 코스프레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악질적인 도굴꾼이고 유물 약탈자였을 뿐이다라는 거죠. 뭐 가로배의 과만이냐 공도 좀 재조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한 90%, 95%의 과가 5%의 공을 뒤덮고도 남는데 무슨 공을 재조명한다는 건지는 모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로배가 파헤졌다는 송산리 6호분하고 문영왕릉이 사실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왜 붙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로배가 송산리 6호분을 두고 문영왕릉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럼 제사까지 막 지내고 문영왕 어쩌고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랬던 가로배가 문영왕릉까지 찾아냈다고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모골이 송해는 그 의문을 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해지는 그런 대목이죠. 근데 우리가 조사한 문영왕릉 발굴도 졸속으로 하룻밤 사이에 해치웠다는 비판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판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문영왕릉 유물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어디 안 가잖아요. 그리고 부족 하나마 하룻밤 사이에지만 실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배였다 그러면 쑥대밭 만들어 놓고 유물 하나도 없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골이 송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뭐 어떤 공과를 우리가 신문도 마찬가지인데 공과를 이렇게 누구 사람을 하면서 한 90대 10인데
뭐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쵸, 예. 그 공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는 게 있는데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로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 기는 긴 거를 갖다 확실히 우리가 이 매저지를 하고 평가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